예, 잠시 이거 중단이 돼서요.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대광현이랑 정수근 차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장님, 이게 지금 이 지역의 피해가 어떤 상황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 지역의 피해는 합천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합천부 수위가 올라가자 4대강 사업 이후에 만들어진 그렇죠. 합천보. 예, 합천부하고 이제 합천부 수위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과거에는 합천부 낙동강 수위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천부가 만들어지면서 강 수위가 엄청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제방 사이에 두고 이 농경지가 있는데 제방 밑으로 지하수가 유통이 됩니다. 따라서 강 수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 농경지 수위도 올라가면서 여기 지금 물이 콸콸콸 쏟아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예. 이장님, 이쪽으로 좀. 이 지역이 지금 보니까 논농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지역에 농사를 뭐를 하십니까? 지금 여름에는 논농사를 하고요. 겨울에는 수박 농사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벼농사를 하고 갈수기에는 예전 같은 경우는 물 빠짐이 40토니까 워낙 좋아요. 그래서 수박을 했는데 지금처럼 뭐 한 60, 80cm 정도부터 물이 막 솟구쳐 올라온다는 것은 하여튼 농민들이 말하는 게 맞았다. 침수 피해로 인해 가지고 수박 농사가 안 된다 하는데 맞았다라고 보는데도 뭐 수공이나 국토부에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 지역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고령 수박으로 유명한 지역인데 그러니까 봄 여름에는 농사를 하고 겨울과 봄에는 수박 농사 이모작을 하는 그렇죠,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근데 논농사 할 때는 물이 있어도 되는데 수박 농사는 물이 있으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죠? 수박은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질토 또 하나가 일조량 그리고 이제 물 빠짐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제 적정한 환경인데 이쪽 고령 우곡 특히 연리들이 사실은 최적의 장소죠. 하루 종일 일조량이 강하고요. 또 하나 낙동강변의 사질토 또 하나가 밑까지 이렇게 수분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박이 뿌리를 강하게 깊이 박히고 또 하나 이제 뭐 관수라든지 물을 통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면은 그만큼 뭐 당도가 좋은 수박이 생산됐는데 지금처럼 뭐 한 60cm 밑에는 벌써 물청이 이렇게 형성됐다고 이렇게 본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이래 보니까 한삽 뜰 때부터 한 30cm부터 벌써 이렇게 흙을 만져보면 이제 흙이 막 이렇게 물기가 엄청났어요. 예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는 거죠. 원래 사실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풍수기 때는 물이 올랐다가 갈수기 때는 지하수위가 쭉 빠져서 그래야 이제 수박 농사가 잘 됐는데 그게 수박 농사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면 현재 자로 이렇게 본다면 요 땅 높이가 해발 한 12.4 정도 될 겁니다. 12.4면은 합천보 높이가 10.5면은 1.9m 차이가 나는데 이게 자를 내려보면 한 1m 밑에 벌써 물이 이렇게 차가지고 올라오잖아, 그죠? 이러면 여기는 덜에 있는 평균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11.3까지도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합천보 관리 수위하고 비슷한 높이네요. 수위네요. 이렇게 치면 1m가 더 높죠. 높아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좀 올라갔구나. 땅이라 하는 것은 물을 머금었다가 그렇죠. 이렇게 파니까 모여드는데 여기가 벌써 한 1m 밑이면 적어도 한 11.34 정도에서 물이 고였다면 이 들 전체가 이제 뭐 문제가 많다. 근데 왜 뭐 국토부나 뭐 수공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죠.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김정수 기자님, 4대강 사업으로 농민들 왜 지금 농림부 장관, 농림식품축산부 장관 후보께서 4대강 사업을 찬동하셨던 분이 후보로 올라가셔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실제로 4대강 사업으로 농민들이 피해본 사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금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농경지가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 낙동강 같이 평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둔치에서 농사들을 많이 지었죠. 그래서
그 벼농사만으로도 1년에 뭐 1억의 수익을 올리는 분들. 1억이요? 예. 그런 분들이 다 쫓겨났죠. 아. 겨우 보상금이라고 해야 음. 1인당 7천, 8천 정도. 그러니까 어. 그분들 말씀이 술 먹고 빨리 죽어라. 아. 라는 그 정도의 보상금. 그리고 실제로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지하수위 문제를 보는데요. 금강하고 약간 좀 반대되는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면 금강은 본류의 바닥에 뻘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뻘 바닥이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있었잖아요. 경화현상이 예. 있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주변 지역에 지하수위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아. 근데 여기는 지하수위가 지금 정반대로 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 음. 그러니까 금강, 낙동강이 다 농민들 피해뿐만이 아니고 이 자연 생태계까지 다 파괴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결국 사실은 농사라는 건 농업이라는 건 물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농업이 적응해 왔는데 다대강 사업 이후로 급격히 변해서 이 조건들이 완전 변해버린 달라진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 정순 처장님, 그 낙동강변의 다른 지역에서도 농민 피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칠곡보에 가게 되면 칠곡보 그 양목면의 덕산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았습니다. 여기 그 칠곡보의 영향으로 지하수위가 덕산들에 높게 형성되자 농민들이 이제 농사 피해를 입게 된 경우인데 거기는 이제 수공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해서 겨우 이제 수공에서 사후 조치를 한 것이 배수장을 만들었어요. 예. 중간에 이제 중간에 한 3,000평 이런 벌판 중간에 3,000평 정도의 예. 저수지를 인공 저수지를 만든 거죠. 예. 만들어서 지하수위가 올라오면 그걸 계속 펌핑으로 아, 강으로 다시 퍼부어주는 그러니까 전기를 전기로 써서 계속 돌려야 되는 거죠. 지하수가 고이면 또 빼내고 다시 또 물이 차이면 빼내고 그래서 근본적인 그 처방이라기보다는 임시방편적으로 전기를 돌려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거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해 관리 수위를 한 1, 2m만 낮춰도 이런 문제는 해결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 그러면 겨울에 이곳의 그 지하 수위를 측정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다대강 사업 전후로 겨울에 지하 수위 변동을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알 수밖에 없는 게 이쪽은 농민들이 쓰는 지하에 있는 물을 쓰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안방관정이고요. 안방관정은 한 20, 여기는 평균 한 지하로 23m에서 25m 사이 안반층이 있어요. 그걸 뚫어가지고 물을 뽑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가 안방까지 이렇게 관을 넣어가지고 이제 지표수를 뽑아내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 지표수 뽑아낼 때 대부분 보면은 물이 땅에서부터 한 8에서 10m 밑에 이제 물층이 있었어요. 본래는 이제 그러니까 겨울에 다대강 사업 전에는 그렇죠. 지하에서 지표면에서 8에 10m의 그렇죠. 지하수. 예, 예. 한 8m나 10m 가야 지하수층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그 2011년도 10월 26일 날 합천보 담수 이후에는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적어도 한 1.5m 밑에는 이제 이 물층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1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뭐 물이라 하는 것은 흙소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놓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11m 정도에서는 물층이 형성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흙을 이렇게 팠잖아요. 흙이 다 추집니다. 지금 현재 막 손으로 만지면 지풀지풀해요. 이런 상태가 100%라면 이 전체는 사실 습지로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뭐 벼농사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런 이제 수박이라든지 이 타 작물은 사실 힘든다. 그렇다면 정부는 솔직하게 농사 짓지 말아 해야 돼요. 수박 농사가 안 된다면 짓지 말라고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짓다가 다 엎어지도록 방해가 나가도록 이렇게 농민들을 방치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부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 여기 높이가 대략 어떻게 되죠? 1m. 1m. 1m씩. 그래도 1m 10인데 예. 요들 높이는 해발 12.4입니다. 그러면은 11.3m까지 지금 지하 수위가 형성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합천보 수위가 10.5라면은 80cm 이상이 지금 현재 물층이 형성됐다는 다시 거예요. 한번 알아듣기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합천보 수위가 10.5입니다. 관리 수위가 관리 수위가. 예, 10.5. 가지 물이 차 있는 예, 거죠. 예. 자, 요 덜 높이는 12.4m입니다. 1.4. 근데 요게 1m 10에서 물청이 형성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여기 있는 물청의 높이는 11.3입니다. 11.3m의 물청이 형성된다는 말은 합천보 수위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80cm 이상에서 물청이 형성된다는 말이에요. 이상 올라왔다. 예. 무슨 말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겨울에도 이 수위가 그대로 유지되겠네요. 그대로 왜냐하면 유지되죠. 그대로 합천보가 예. 수위가 360볼 그대로니까. 예. 예. 그러면 이 원래 여기 우곡수의 수박이 굉장히 크고 예. 당도가 높은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4대강 사업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2011년도 담수 이후에 2012년, 3년, 4년, 5년, 6년, 원래 5년째입니다. 예. 매년 그 경작 면적의 20%씩 이렇게 수박의 실질적인 이제 뭐 농사 안 된다 정도가 됐는데 원래 같은 경우는 한 80%, 100%로 사실 봅니다. 근데 이 정도면 그 전국 최고의 명성이라는 뭐 수박 자체가 이제 없어진 거죠. 없어진 거고 마지못해 이렇게 뭐 하우스를 꽂아가 수박 농사를 해보는 거지.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은 한 3년 전부터는요. 이 생계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됐어요. 예. 그렇다면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수박 농사 안 된다면 하지 말라고 해줘야 이게 솔직한 겁니다. 근데도 문제 없다고 해버린 이상은 뭐 결국은 농사 짓는 사람이 매년 적자를 봐가면서 농사 짓는다면 뭐 망해가 도망가는 방법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거죠. 수박 크기 변화도 있습니까? 있죠. 수박이 뭐 한 보통 7, 8kg 정도 되는 수박들이 뭐 조그만해졌고 예. 한 농구공만한 예. 것들이 배구공만한데 예, 뭐 예. 쉽게 뭐 핸드볼 공 정도 예. 변해버리고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면 거의 상품 가치는 없는 거죠. 예. 아이고 참. 아니 저도 제 몇 년 전에 여기 현장 왔을 때 직접 보니까 봄에 보니까 수박 뿌리가 굉장히 깊게 나가야 되는데 20일 됐다고 하는데 요만큼 한 5cm밖에 못 자라는 걸 보면서 농민분이 사실은 그냥 울먹거리면서 그냥 뽑아내는데 그 모습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한번 봐요. 실제로 우리가 파기 시작한 지 단 10분 만에 네, 이제 뭐 물이 5분도 안 됐었습니다. 뭐 바로 이제 예. 물이 뭐 콸콸 쏟아가지고 예, 이렇게 예. 갇혀버렸는데 이게 현실인데 뭐 수공이나 국토부에서는 문제라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 하는지 봐요. 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드러나는데 사실 이게 이런 식으로 농민분들은 사실 4대강 사업 전후로 이렇게 변화를 체감하는데 예. 이게 수공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4대강 사업 영향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 예. 이유가 뭔가요? 자기들이 했으니까 책임 안 지겠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뻔히 눈에 보이는데 또 뻔히 이제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책임이 없다. 예. 이렇게 땅을 파는 것은요, 농민들이 한번 파보자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뭐 포크레인 불러가 파는 경우는 이제 드러나잖아, 그죠? 이 외에 정부가 와가지고 뭐 조사할 때는 절대 이런 거 안 합니다. 자기들 다 알거든요. 절대 이런 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와서 그러니까 수공이나 든 데서 와서 팔 때는 그렇죠. 물이 안 나오는 데를 판다는 건가요? 파지를 않죠. 안 판다. 아예 이런 행태로서는 아니죠. 제일 드러나기 쉬운 게 뭐냐면 포크레인 파면 10분만 탁 드러나는데 이런 행태로 이렇게 그 조사하는 것은 한 번도 안 해요. 5년 동안 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농민들만 이제 막 화가 나니까 예. 한 파보자 해가지고 한 파보는 거지 말고는 이런 적이 없어요. 김 기자님, 예. 그 금강변에서도 예. 그 수공이 이런 식으로 좀 그 조사를 회피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건 제가 봐서는 국토부가 해야죠. 음. 왜 그러냐면 국토부가 사업을 하고 뭐 자치단체나 수공에 떠넘긴 상태인데 사실은 국토부는 쏙 빠져 있고 수공이나 뭐 자치단체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데요. 금강에서는 초기에 준설 과정에서 일부 제하수가 고갈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조금 발생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그 처음에 제하수가 갑자기 막 떨어지면서 거기는 다 긴급 상수도로 이렇게 다 공사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크게 농민 피해에 대해서는 좀 나타나지 않는 상태예요, 지금. 이거 이게 육안으로 봐도 분명히 그 농민들 이전님 말씀이나 이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느껴질 수 있고 이전에 확인한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을 그 수공이나 정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게 참
또다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정성훈 처장님,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전문가들이나 민간단체에서 계속 끊임없이 조사를 해왔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농민들하고 함께 지하 관정도 확인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사실은 봐봤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고 2번이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지하 수위가 이까지 형성된 게 맞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농민들 피해를 인정하고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보상류는 지하 수위가 상승한다는 건 사실은 정부도 인정했던 건데. 맞습니다. 예.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상당 부분 농진이 몰래드리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거는 역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상당 부분 침수 피해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돈을 농지를 높인 거죠. 근데 간간히 이렇게 빠진 곳이 있어요. 예측을 잘못했거나 이래서 빠진 곳은 고스란히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된 거죠. 이사님, 그럼 여기는 농지 리모델링 같은 거는 안 하는 건가요? 그 농민들은 이제 4대강 할 때 일부 뭐 전체 피해 문제 때문에 반대한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농민들 대부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그 당시 얼마나 엉터리냐면 그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데는 다 빼버렸어요. 아예 그 당시 그 국토부나 4대강을 전담했던 팀들은 이들 전체는 사업 대상지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구나. 근데 막상 그 배수로 확장 공사 완료 시점이 2013년이었어요. 예. 근데 4대강 사업 완료는 2011년도였잖아요. 2년도가 차이 나는데도 그때 그 뭐 배수장에 뭐 펌프 하나 없이 물을 가다 버린 상황이 바로 발생한 것인데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 정도로 앞뒤가 안 맞는데 이들에 대해서 농민들에 대한 어떤 뭐 보상 또는 농민 피해에 대한 어떤 뭐 고민 이런 거는 사실은 전혀 없었던 거죠. 피해 방지 예.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단 말씀이신 거네요. 그거는 그렇죠. 그 여기 말하는 그 2008년도 노무현 정부에 시작했던 상습 침수 지역 하는 것은 기존의 낙동강 상황에서 했던 겁니다. 낙동강 상황에서 그나마 이쪽에서는 침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침수 우려가 있다. 그거였지. 예.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물 자체를 낙동강 수위로 6m 올려놔 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기존에 했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배제한다. 이거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6m 올렸다면은 그럼 6m 올린 만큼은 더 보강해줘야 되는 게 상식적 수준 판단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인 말로는 뭐 가뭄익하지만 농업에 대한 그런 이해라든지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었다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고령 수박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큰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 브랜드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까지 돼버렸네요. 그러면 30년 동안 농민들이 이 볼모지나 그죠? 불모지나 관계 없는 데서 수박 농사를 지어가 최고 명성 수박을 만들어 놨는데 그 정부에서 그래 뭐 4대강 사업하면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농민들이 했던 그 성과라든지 농민이 했던 그 관심 이런 거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지금 현재도 그렇죠. 오히려 여기서 농사 짓는 사람이 5년 동안 진짜 쏘아가면서 농사를 짓잖아, 그죠? 이 농사 짓는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거 알죠. 하지만 뭐 정부에서는 문제 없다라고 해버리고 또 농사 짓는 농민이 그러면 뭐 평생 수박 농사 짓던 사람이 나 수박 안 해, 뭐 딴 거 할 거야. 그럼 뭐 무슨 농사를 지으라 하는 겁니까? 그럼 어떤 작물을 해달라고 정부가 솔직히 이야기해 줘야죠. 비겁하죠, 그거는. 정부가 이런 피해가 있다라는 걸 인정해주고 예. 보상도 함께 다른 방식을 제안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첫 말씀이네요. 번째는 이제 보수위를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제자연하죠. 보를 높이는 게 제일 나은데 그거라도 안 되면 보수위를 낮춰줘야 되는 거고요. 그거라도 안 되면 농민들에 대해 가지고 피해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상해줘야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래 이게 그래 자기의 돈벌이가 다인데.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네, 조 소장님, 결국 사실 이 피해가 뭐 전문가 대한하천학회나 뭐 환경운동연합 등등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했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수위를 낮춰주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강의 수위를 동반해서 낮춰주는 거죠. 지금
아시다시피 낙동강 보를 만들어 놓고 관리 수위를 지금 6m 이상 유지를 하는데 물을 이렇게 많이 가다 놓고 쓸 데가 없어요. 다 바꿔놓고 얘기하면 용처가 없는 보를 만든 거죠. 예, 예. 그러면 저렇게 높게 관리 수위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낮춰도 되죠. 그래서 한 2m 낮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수공에서도 하한수위라는 것을 뒀습니다. 지수가 가능할 정도로 하한수위라는 것을 뒀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한 2m 낮춰도 충분하거든요. 그렇다면 농민들 피해가 지금 충분히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 수위를 빨리 떨어뜨려서 이런 피해는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장님 보시기에는 또 어떻게, 뭐 이 지역, 제가 볼 때는 제일 시급한 거는 수공이나 정부가 이 지역 피해를 현실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어떠실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좀 인정을 좀 해달라. 이 정도면은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5년 동안 엄청난 또 피해를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게 난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근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지금도 문제 없다고 해버리면 결국 농사 짓는 사람들 다 죽으란 소리거든요. 오히려 뭐 정부 입장에서는 뭐 농사를 포기하는 게 정부 정책이라면 솔직하게 뭐 솔직한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닌가 이렇게도 봅니다. 뭐 지발로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정부라 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신뢰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5년 동안 나는 적어도 이쪽 피해 본 농민들에 대해서 저건 파악을 해가지고 보상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예. 알겠습니다. 김정일 기자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지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보를 없애는 게 맞죠. 왜 그러냐면 지금 보가 생긴 이후에 모든 문제만 발생하지 단 하나의 이득도 없잖아요. 그러면 보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필요한 이런 침수 지역들이 복토를 안 해주고 필요 없는 지역들이 하고 이건 정말 주먹구구시 이런 개발 논리는 진짜 이제는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혹자는 어떤 분들은 4대강 사업이 물리적 공사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물리적 공사는 끝난 건 맞지만 그 피해는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그 특별 취재팀은 이런 현장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4대강 사업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끝까지 이 문제를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포크레인으로 물을 퍼서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